함수란 뭐지? 함수란 x에서 y로 가는 함수 이런 거를 생각하자. 그러면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거 말 그대로 생각하면 상자에다가 숫자를 넣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상자가 있어. 장치라고 보는 거지. 그 장치가 있는데 어떤 재료가 x라는 거야. 이 장치를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f라고 쓰는 거예요. 괄호를 치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건지를 생각하자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흔히 x를 넣는다니까 여기에 fx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장치 x라는 재료를 넣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연산이 되고 뭐 어쩌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x에 대한 식인 거야. 대한 식, x에 관한 식, x를 이용한 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y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y라고 하는 것은 뭐냐? f라고 하는 어떤 장치에 x라는 걸 넣은 이 결과물이 y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거기서 이제 함수라고 하면은 뭐냐 하면 x에서 y로 가는 어떤 관계를 이야기한다라는 건데 x 몇 개, 모든 x에 대해서 x 한 개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몇 개일 때 한 개만 딱 나오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고 모든 x에 대해서 하나당 대응하는 y 값이 한 개 이렇게 될 때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으로 생각하면은 x축이라는 것이 있고 y축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있다라고 해서 요 가로를 x, 세로를 y축 이것도 다 수직선입니다. 수직선이니까 우리가 실수에서만 생각해 준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자 그거를 생각할 때 x 하나당 y가 하나가 대응되기 때문에 x를 여기 어딘가 지정을 할 때나 여기를 지정을 할 때나 여기 x를 지정을 할 때나 여기를 지정할 때나 어디를 x를 지정한다 해도 y 값이 몇 개가 나와야 돼. 하나만 나와야 된다 뜻인 거예요. 그래서 대응하는 y 값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점이 찍히든 여기 점 하나씩만 이 세로축 라인에 하나씩만 찍혀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실수 전체에서 대응한다면 이 사이사이에 촘촘하게 연결이 되겠지. 그런 점들을 다 이어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함수 그래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프라 하면은 우리가 기하적 의미로서 그래프라고 이야기하지만 x, y라고 하는 이 좌표 있지요. 이거를 모아놓은 것이 그래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를 좌표 평면에 표현한 것을 그 그래프의 기하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함수가 될 기본적인 조건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모든 x에 대해서 y 값이 몇 개? 단 한 개, y가 한 개로 대응이 되는 관계를 함수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함수는 뭐 이런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1차 함수 배웠던 거 2차 함수 그 이상은 뭐 고차식이라 해가지고 3차, 4차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는 고2 때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 1차 함수나 2차 함수를 본다라고 하면 y라고 하는 것이 어떤 f라는 장치에 x를 넣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자. 그때 이 관계식이 몇 차면 1차식이면 그냥 1차 함수 2차식이면 2차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함수일 때는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2차 함수일 때는 일반적으로 쓰기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1차 함수의 특징 이거는 계속 가지치기 하면서 상황을 다 알아야 되는 거야. 1차 함수 특징 a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기울기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기울기의 뜻 x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의 뜻은 뭐냐? 분수 이 값의 뜻이라고 하면은 분모 1당 분자가 어떻다라는 게 분수 결과의 뜻이란 말이에요. 말로 하면은 x 변화량,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의 뜻인 거니까 x가 1 증가할 때
y의 증가량이라는 것을 기울기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좌표로 주어졌다 치면 x1, y1이 있고 x2, y2가 있다라고 하면은 x의 증가량 x2까지 x1에서 x2까지 변했다. 그래서 x2 빼기 x1이 x의 증가량이 될 거고 y1에서 y2까지 변했다. y2 빼기 y1이라는 것을 기울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 자, 부호로 바꿔도 상관없죠. 둘 다 부호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추가적인 표현으로 이 녀석들이 y는 fx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x1, y1이라는 것은 f에다가 x1을 넣은 것밖에 안 된다는 뜻인 거야. 이게 y1이라는 뜻이죠. 또 x2, f의 x2라고도 쓸 수 있다. 이게 y2라는 뜻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녀석을 보면 이 표현을 빌려와서 x2 빼기 x1 분의 f의 x2 빼기 f의 x1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표현으로 적응을 잘 해줘야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자, 1차식에서는 y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1차식이든 몇 차식이든지 간에 y절편이라 하면은 y축과 만나는 점을 생각하자라는 뜻인 거고 y축이라 하면은 x가 0일 때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x에 0 넣었을 때 y값 생각하면 되니까 y값은 b로서 y절편이 확정이 되는 거죠. 내친 김에 2차 함수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2차 함수 이 녀석을 우리가 일반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를 반드시 바꿀 수 있어야 돼. 표준형이라는 걸로. 그래서 y는 뭐 a x-p 전체 제곱 플러스 q꼴로 만들어 가지고 이 표준형에 대해서 특징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고 일반형에 대해서 우리가 찾기 쉬운 거는 뭐냐면은 x절편이라는 것과 y절편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찾기 좋은 꼬라지다라는 거예요. 자, y절편부터 생각을 하게 되면은 x에 0 넣었을 때 y 값이니까 그냥 상수 c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x절편이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x절편이라면 x축과 만나는 점, x축이라면 y가 0이란 뜻인 거지. 그러니까 y가 0일 때 x값이니까 0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녀석의 해가 바로 x절편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해라는 것이 x절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써? 첫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실질적인 x의 값을 직접 찾는 방법.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로 근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판별식도 생각을 해볼 것이고 네 번째로는 그 두 근을 직접 구하기가 좀 까다로워. 근의 공식으로 구하기 귀찮아. 그래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것과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은 a분의 c가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활용할 것이다. 그죠? 자, 표준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의 의미를 좀 더 직접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일반형에서도 이 a에 의해서 아래로 위로 볼록한 것을 판단해야 될 것이고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의 좌표 b, q, b, q. 자, 이 그래프라면 최소가 q라는 거. 요거라면 최대가 q라는 거. 그래서 표준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최대, 최소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2차 식에 대해서 최대, 최소라면 항상 표준형을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언제 최대, 최소냐? x가 p일 때 최대, 최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표준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 p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같은 거냐 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거와 같다라는 거. 자세한 거는 2차 함수 개형에 대해서 설명해 놨던 거 그거 참고하면 될 것이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1차, 2차를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종류를 이제 생각해 볼 건데
함수의 종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y는 fx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함수의 종류라고 하면은 그냥 첫 번째 함수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생각하면 1대1 함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생각할 게 1대1 대응 함수를 생각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생각하는 게 상수함수. 그 다음 생각할 거는 이제 합성함수. 여섯 번째로 역함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함수는 어떻게 판단을 하자? x에서 y로 갈 건데 x 한 개당 y 한 개만 나오면 된다라는 거. 그래프적으로 적용했을 때에는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세로로 줄을 하나하나 그었을 때 반드시 몇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하나의 점에서 만나게 찾으면 끝난다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당 하나씩 무조건 대응하겠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고 x1과 x2가 다르다면 그 결과 f의 x1 함수값과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값들을 비교를 할 때 얘도 다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보다는 대우 관계를 이용하면 f의 x1이라는 것과 f의 x2라는 것이 같다라고 했을 때 그거라면 x1이라는 것과 x2가 같더라. 이걸 이용해서 증명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두 가지 표현이 바로 뭐다? 1대1 함수를 이야기하는 거다. 1대1 함수면은 y값 한 개당 x값이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뜻이거든. 그 y값을 결정하는 것은 아래 위를 결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세로로 가로로 줄을 찍찍찍 그었을 때 걸리는 값이 단 몇 개가 있도록 하나만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1대1 함수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면은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봐. 그럼 가로로 줄 찍 껐는데 하나, 둘, 세 개가 만났잖아. 자, 여기 x랑 여기 x랑 여기 x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x는 다르죠. y 값이 똑같은 거지. 그럼 x가 다르다면 함수값이 달라라 라고 그랬는데 같은 게 나오니까 성립이 안 된다는 뜻인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여자 한 명에 대해서 남자가 세 명이 달라붙어 있다 이 말이야. 그건 뭐 문어발이잖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런 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면 세로로 꺼도 무조건 하나씩 만나지. 그럼 함수가 됐다. 이제 가로로 찍찍찍 하나씩 그어보는 거야.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러면 이거는 1대1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1대1이 된다라는 것은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와서는 절대 안 되고 계속 올라가는 거를 생각해라. 이런 말이 된다라는 거고 내려오는 게 있다면 계속 내려가야만 이게 1대1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야.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1대1 대응이라고 하면은 뭐냐 위에 거나 밑에 거나 어쨌든 1대1이라는 똑같은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당 하나씩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위에 거 같은 경우에 뭐 1, 2, 3, 4, 5가 있고 대응하는 게 A, B, C, D, E, F가 있어가지고 하나당 하나씩 갔어. 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위에 거는. 근데 밑에 거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게 빈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없도록 해주는 상황을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즉 1대1 함수라고 하면은 1대1 대응이라고 하면은 1대1 함수라는 것이 성립하는 상황 속에서 동시에 공역이라는 녀석과 지역이라는 것까지 같아지는 상황을 생각해줘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란 말이죠. 뭐 그런 상태고 그다음 상수함수란 뭐냐? 아까 전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뭐 이런 걸 생각할 때 y는 fx라는 것이 있을 때 얘가 1차 함수면 1차식이면 1차 함수, 2차식이면 2차 함수, 3차식이면 3차 함수. 수원 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로그 관련된 식이면 로그 함수, 지수 관련된 식이면 지수 함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상수 함수란 말 그대로 여기가 뭐다? 그냥 상수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가 상수란 뜻은 x에 뭘 넣어도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수 함수는 y는 어떤 상수, 모든 x에 대해서 일정한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그려진단 말일까?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 했을 때 어떤 x를 여기를 잡아도 여기 값이다. 여기를 잡아도 같은 높이, 여기를 잡아도 같은 높이, 어딜 잡아도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상수함수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뜻인 거예요. x축과 평행한 직선 y는 c 이렇게 간다라는 거지. 그러면 x축이란 y 값이 0인 거니까 x축을 y는 0이라고 우리는 쓴다라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함수는 아니지만 y축과 평행한 직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x는 뭐라고 쓴다 이거하고 뭐 역함수 y는 x의 대칭 어렵게 하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중학교 때 나오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얘는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 직선이긴 한데 함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합성함수랑 역함수. 합성함수는 뭐 함수를 두 개 이상 겹쳐놨다라는 뜻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합성함수는 또 할 말이 많으니까. 자, 합성함수라고 하면은 x라는 어떤 정의역이 있고 거기에 따른 y가 있고 그 결과를 또 어딘가로 보내는 작업. 뭐 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자로 생각을 해준다면은 첫 번째 상자가 f라고 하자. 이 나온 결과를 그대로 또 넣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또 다른 상자에. g라 하자. 여기 x라는 재료를 넣어서 나온 결과 우리가 y라고 하자. 그 y를 그대로 또 넣어가지고 나오는 값을 z라고 하자. 그러면 x에서 z로 갈 때는 두 개의 함수를 지났다. 두 개의 상자를 지났다. 이 한꺼번에 쓰는 과정을 뭐라 한다? 합성이 된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합성한다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두 개, 세 개를 다 융합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이런 과정이 그냥 함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f라 잡고 여기를 g라고 했을 때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해? f에다가 기본적인 재료를 먼저 넣은 다음에 그 결과에 나온 것을 다시 g에다 넣는 거잖아. f에다 먼저 넣는 거죠. 그래서 f에다가 x라는 결과가 나와야 돼. 그 재료를 다시 g에다 넣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거를 g 합성 f. 그러면 f 먼저 하는 거야, g 먼저 하는 거야. f 먼저 하는 거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나중에 역함수가 나올 건데 거꾸로 갈 때는 결국 이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G 먼저 하고 G를 없애고 F를 없애야 원래 걸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G 합성 F를 한 걸 역함수 거꾸로 보내자라는 작업은 이 풀어내는 것도 거꾸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F 역함수가 앞쪽으로 G 역함수가 뒤쪽으로 가서 X를 적용해야 되는 거야. 임의의 무언가를 Z를 쓰는 게 더 좋겠네. Z를 써서 거꾸로 가세요. Y가 됩니다. 거꾸로 가세요. 다시 X가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해되죠?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자리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은 이런 관계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럼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될 거는 또 뭐 있냐? 자, 여기 x라는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만 나올 수 있도록 y를 적용을 해야 돼. 그 y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 결과는 뭐냐? 이 집합의 원소로 적용이 될 때 이 값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1, 2, 3 이때 A, B, C가 있대. 뭐할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게 있대. 근데 G라고 하는 것은 그냥 A에서만 가고 B에서만 가는 거래. C는 없어. 정의역에 C는 없어. 근데 F에 의해 가지고 1 넣은 건 A다, 2 넣은 건 B다, 3을 넣은 건 C다라 그랬어. 자, 그때 주어진 함수는 성립할 수 있는가? 1 넣으면 결국 뭔가 한 게 나왔죠. 2 넣어도 뭔가 한 게 나오겠죠. 3 넣으면 C에서 갈 곳이 없으니까 멈춰버리잖아. 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F, X가 가진 이 결과들이 누구의? G라는 녀석의 정의역에 즉 이 Y 집합에 포함이 원소가 되어야만 이게 이렇게 처음에서 시작해서 요 끝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되어야 합성함수는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역함수는 뭐냐? 합성원서 한마디만 더 할게. 자, fx라는 것이 어떤 관계식으로 적혀 있대. g라고 하는 것도 적혀 있대. 그러면 g 안에 fx를 집어넣겠다라는 것은 지금 요 x 자리에 fx가 들어간 것 뿐이잖아. 그럼 요 식에 있는 x 자리에 누굴 넣겠다? 그 fx를 집어넣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역할은 누구 역할이다? 여기 있는 단순한 x의 역할밖에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fx가 가지는 것이 뭐랄까? 어떤 범위다라고 하자. 그래서 g 안에 fx를 넣겠다. 그 말은 이 범위에 있는 것들만 집어넣겠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y는 x의 제곱 플러스 2x 전체 제곱 플러스 5의 x의 제곱 5라지 4라 할까?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9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대. 이것도 합성함수라 볼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y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라고 하는 것이 있고 y는 x의 제곱 플러스 2x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거를 fx라 생각하고 이거를 gx라고 생각한다면 주어진 이 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g 안에 fx를 넣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여기서 이런 문제를 진짜 풀어라 라고 나와 있으면 이거를 뭐 하냐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공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x제곱 플러스 2x라는 것을 t라고 치환을 하고 y는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9라고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주의사항 이라면서 t라는 녀석의 범위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왜 이런 짓을 하냐면 합성함수니까. 여기에서 ft를 뭐라고 잡는 거야? fx를 뭐라고 잡는 거야? 그냥 t라고 표현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럼 f의 결과물을 집어넣겠다라는 뜻인 거잖아. 그러니까 f가 가지는 이 녀석이 가지는 숫자의 범위를 생각해서 g에다가 적용하는 상황을 생각합시다 이런 뜻과 같은 거지. 그러면 치환을 한다라는 거나 합성을 한다라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표준형으로 이렇게 톡 만든 다음에 이놈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 여기 꼭지점의 위치를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거니까 함수값이라는 것은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 그럼 이때 t 범위는 0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다. 그럼 여기서 적용할 때도 이 녀석이 뭐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에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생각하면 되더라.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합성이 되어 있으면 뭐처럼 이렇게 치환하는 걸로 항상 바꿔서 생각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합성함수는 몇 번 푸는 거다. 2개 겹치면 2번 푸는 거고 3번 겹치면 3번 푸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함수. 역함수는 말 그대로 역이다 이 말이야. 거꾸로 하겠다. 그럼 우리가 함수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함수라는 것이 x 한 개당 대응하는 y 값이 반드시 한 개 나와야 돼. 그럼 거꾸로 갈 때에도 한 개당 대응하는 것이 한 개가 나와야 돼. 그죠? 그래서 1, 2, 3, 4가 있고 A, B, C, D가 있을 때 만약 이렇게 간대. F가. F는 하나당 하나씩 가고 있으니까 함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거꾸로 가서는 거꾸로 갈 때 이 A라고 하는 것은 어때? 1로도 가고 2로도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역함수, 거꾸로 가는 함수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어 있으면 돼, 안 돼? 무조건 하나당 하나씩 가야 되는데 얘는 갈 곳이 없잖아. 그래서 또 함수가 안 된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역함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x 쪽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있고 y 쪽에 있는 어떤 원소들이 쭉 있을 건데 한 개당 하나씩 빈틈없이 한 개당 하나씩이 가져야만 거꾸로 가는 것도 하나당 하나씩 거꾸로 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 나오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1대1 대응이구나를 반드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좌표적으로 봤을 때 f에 a를 넣었을 때 만약에 b가 나온대. 그 말은 역함수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결과를 가지고 뭘로 시작했는지를 찾아 나가는 게 역함수라는 뜻이기 때문에 역함수는 이런 표현을 쓰고 b를 넣었을 때 a가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즉 a, b를 지난다면 역함수는 b, a를 지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뜻인 거지. 그럼 xy의 역할이 바뀐다. 그거를 좌표적으로 표현하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게 x축이고 y축이고 f에 관한 거야. 그지? 자, 근데 역함수라고 하면은 x가 결과가 되고 y가 넣어주는 원소가 된단 말이야. 그럼 둘이 입장이 바뀌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역함수 기준에서 생각한다면 y축이라는 것이 x좌표, x축이 되어야 되고 x축이라는 것이 y축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x축, y축이라고 그러지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역함수 그래프는 요걸로 적용하면 제일 간단하긴 한데 요걸로 바꿔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x축이 이걸로 바뀌고 이 y축이라는 것이 이걸로 바뀌는 상황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은 y는 x라는 직선을 잡아오는 거예요. 이거에 대칭을 하게 되면 이 y축이라는 거를 대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그 역함수에 대한 x축이 된다는 뜻인 거고, 원래 역함수의 y축은 이 녀석이었는데 y는 x에 대칭을 하게 되면은 그게 y축 형태로 가게 된다는 뜻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역함수는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인 그래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그래프적으로 생각을 할 때 y는 fx라고 하는 녀석의 그래프와 y는 f 역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둘이 비교를 하면은 무슨 관계더라? y는 x라고 하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 관계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연계적으로 생각할 게,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역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거다, 이 말이지. 그럼 교점이 어디 있겠어? 여기 y는 x에 있을 거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y는 fx라는 녀석과 y는 f의 역함수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 둘에 대한 교점을 생각하자. 그럼 이 교점이라는 것의 위치를 생각하자. 그 말은 y는 x에 존재하고 있다. 맞나요? 그러면 y는 x하고 원래 함수의 교점을 생각하면 되지.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 거니까 이 교점을 찾아라고 하면은 y는 fx라고 하는 녀석과 y는 x라고 하는 녀석, 이 둘에 대한 교점을 찾아줘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겠지요? 그래서 y는 x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게 100%가 아니고 한 90% 이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아닌 경우도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뭐 참거짓 문제 같은 거 있죠. 기역, 니은, 디귿 요런 거를 할 때 원래 함수 fx와 f의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y는 x에 있다. 이건 틀린 말인 거야. 근데 우리가 교점을 찾아라 할 때는 90% 이상 여기 있는 거니까 일단 요걸로 공부를 해 줍시다. 이거 예외적인 거는 예외적인 문제가 나올 때 그때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되겠죠? 뭐 이 정도 공부를 해 놓으면 괜찮을 거다.